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My fellow Americans, good evening. 미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et me begin by congratulating 먼저 the team at NASA and 나사 our brave 그리고 astronauts on the 우리의 successful 용감한 launch of 우주 Artemis 비행사들 2. It was quite something.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아르테미스 2의 성공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Go around it and come back home. 달을 지나서 Never been done 다시 before. 지구로 돌아올 것인데요. 유인 우주선으로서 그 전에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그런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Bless those four unbelievable astronauts. 신이 우리 훌륭한 우주 비행사들을 축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군은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 군은 신속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전장에서 거두어 왔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그런 큰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습니다. 공군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 대부분 테러리스트들인데요. 이제 이들은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대장은 지금 이 순간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은 크게 감소했고 로켓 발사대 그리고 미사일 공장들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적이 대규모로 패배한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적들은 지난 5년간 제 임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미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신속한 작전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임기에 우리 미군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대단히 큰 원유 생산량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위의 생산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동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장병들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에픽 퓨리 작전이 우리 미국의 안전과 또한 자유세계의 안보를 위해서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그 첫날부터 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이 사악한 정권은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고 47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241명의 미국인들을 베이루트 폭격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매설 폭탄으로 많은 미국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악한 공격들을 했습니다. 정말로 잔혹한 그런 10월 7일에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또한 최근에 자국민 4만 5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4만 5천 명은 단지 시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도록 하는 이런 정권이 핵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우리 대통령들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47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두 번의 임기를 지금 거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심 솔라이마니 장군을 제가 타격해서 이제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끔찍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가 만약에 사살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상황이 아주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승리했을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락 후세인 오바마의 참담한 핵협정을 저는 종식시켰습니다. 17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이 당시 이란에 지원했습니다. 알짜배기 현금을 이란에 지원을 했습니다. 항공기로 현금을 수송해서 이란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정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오바마의 핵협정이 계속되었다면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진작 핵무기를 이란이 보유했을 것이고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식과 중독의 종식을 우리가 목격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참담한 협정을 종식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랐을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했던 결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과거 대통령의 과오를 제가 자로잡았습니다. 저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줄기차게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동안 그리고 협상을 하려는 그 중간에 저는 한밤의 망치 작전을 수행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저는 대대적으로 타격했습니다. B-2 폭격기가 위험을 과시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란의 핵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 이란 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즉 핵을 포기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란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비축량도 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과 미국 본토, 전 세계 모든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란의 전략은 명약관화합니다. 최대한 많은 수의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 이란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무기를 이란이 보유를 했는데 미국이 군사작전을 이를 격파시켰습니다. 이란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습니다. 이 위협이 문턱까지 다다랐는데 몇 년 동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필요한 때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어떤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에픽 장대한 분노 작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체계적으로 이란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국경 외 무력 투사하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 덕분에 이란의 해군이 전멸했습니다. 이란의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산업시설도 대단히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전멸당했고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 격파되거나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을 소진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덕분에 무력화할 수 있었고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을 차단할 수 있었고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인 성과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에 대해서 격차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충해야 할 만한 성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3명의 미국 장병이 비극적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 덕분에 두 번 다시 이란의 핵 위협을 보는 일 없을 것입니다. 도버 공군 기지에서 기지를 제가 2차례 송환되는 미군의 유해를 제가 직접 맞이했고 유가족도 직접 봤습니다.
전사한 미군 장병의 제가 경의를 표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저에게 제 임무를 반드시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신속하게 완벽하게 완수할 것입니다. 저는 중동의 우리 동맹국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동맹국들이 훌륭히 해줬고 이 동맹국들이 타격을 받거나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가격 인상은 이란 정권의 테러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지고 서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더욱더 크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상 미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리고 정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행정부에서 미국을 정말 망쳐놨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취임을 한 이후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주식시장도 53회나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무장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적극적인 석유 생산 정책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석유 그리고 가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석유와 가스를 생산을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덕분에 사우디와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원유 생산량은 조만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 수입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어떤 측면에서나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은 그곳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수작전에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석유를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스스로 해협을 장악하고 보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의 군사력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대단히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스럽게 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란 역시 석유를 판매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재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고 원유 가격은 빠르게 내려갈 것입니다. 주식이 조금 하락했지만 지난 며칠 동안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그런 위협을 중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감세를 하고 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 뷰티풀 법안을 통해서 그런 회복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에픽 퓨리 작전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이제 완전히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의 모든 군사적 목표는 조만간 빠르게 달성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향후 2, 3주 동안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양국 간에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의 수뇌부가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들어선 이란의 지도부는 훨씬 더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고 모든 중요 목표물을 이란의 목표물을 타격할 것입니다. 이란의 필수 인프라, 발전소 등을 타격할 것입니다. 아직 석유 시설이 손쉬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타격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석유 시설을 타격하면 이란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란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란의 항공 세력은 전멸되었고 레이더도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 무적의 무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B2 폭격기의 타격을 받은 핵시설을 정비하는 데만 이란이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정보 자산을 동원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이란의 핵개발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즉시 타격할 것입니다. 이란의 협상 카드는 없고 미국은 모든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은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1년 동안 참전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7개월 5일 동안 참전이 계속되었고 2차 세계대전은 3년 8개월 2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년 5개월 29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8년 8개월 28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군사 작전은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한 세계 최강의 미국의 전력을 32일 동안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이란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이제 사실상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무력 위협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도 위협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전 세계가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모습을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저력은 바로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사악한 이란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이란의 핵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란의 사악한 미국에 대한 위협에 곧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그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전하고 강력하고 번영을 구가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군의 모든 장병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가호가 미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종전과 휴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한 2시간 반 정도 전에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좀 기대를 했었던 휴전 선언이나 종전 선언 같은 것들은 좀 없었습니다. 자, 자화자찬 내용이 다수였다라는 어떤 그 평가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가 기대했던 뉴스는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런 국내 어떤 그런 유권자들을 좀 달래기 위한 어떤 그런
자화자찬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경제에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성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주, 3주 동안 이란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어떤 그런 선언만 했지 뭐 언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나 뭐 이제 그런 어떤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말들은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셀프 종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지금 종전 또는 휴전을 하기 어렵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의혹도 좀 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솔직히 어떤 그런 종전선언을 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상황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명분 그리고 어떤 그런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향후에 어떤 그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면 미국 내 그 여론을 달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반트럼프 시위도 상당했고요. 마가 지지층의 분열도 상당했었는데 오늘 있었던 그 기자회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앞서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어떤 종전에 대한 메시지 없이 그냥 이 군사적 성과에 대해서만 자화자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었고 네네. 그 메시지들의 핵심은 결국은 미국 내 마가 진영 또한 유권자에 대한 이른바 호소에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약 18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네네. 이란 신정체제와 전쟁 지도부, 혁명수비대 해공부는 사실상 괴멸이 됐고 군사 및 그리고 경제적으로 철저히 파괴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미군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장대한 분노 작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이 미군 13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고 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온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향후 2주 혹은 3주 기간 동안에 압도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군이 승리하고 있는데 아직 달성하지 못한 여타 목표에 대해서 2, 3주간 최대의 군사적 압박, 그것은 어떤 정치적 레토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어떤 공중 작전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미국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른바 에너지, 인프라, 발전소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냥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그걸로써 이번에 장대한 분노 작전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작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상당한 메시지를 이렇게 발신하는데 할애했고 결국은 장대한 분노 작전 전쟁이 아니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미국판 특별 군사작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유가가 오른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네. 이란의 불법적인 테러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군은 이란 본토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이 GCC 국가들 오늘도 동맹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GCC 국가는 아직 동맹 관계는 아닌데요. 네네. 동맹국가의 반열로 올려놓고 이 GCC 국가의 안전과 그리고 미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작전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란의 임박한 핵 미사일 위협을 사실상 제거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란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핵 무기를 정말 무기화시키는 징후들이 보인다면 네. 그 또한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2, 3주간에 있을 대규모 작전에 대한 어떤 지지층으로부터의 결집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호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센터장님이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을 좀 보면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뭐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실제로 그렇게 초토화시킨 걸로 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요. 네. 모든 핵무력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종의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설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는지, 핵물질은 외부로 반출이 되었는지, 혹은 핵물질과 그리고 핵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자들과 그들의 지식이 완전히 동결되었는지를 누군가가 사찰하고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기 어렵네요.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의 사무총장 그로시 총장도 네. 작년에 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서 일부 시설들은 동결된 걸로 보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었던 핵 물질이 외부로 반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에도 만약에 여전히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 우라늄이 존재해서 그것이 무기화할 경우에는 군사작전 이후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은닉된 여러 장소들, 그러니까 뭐 포르도가 됐건 나탄지가 됐건 혹은 이스파한이 됐건 제3의 장소가 됐건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2, 3주 동안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 감행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떤 공격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그 발전소, 에너지 시설을 꼭 집어서 특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 군사적인 핵심 표적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미군이 이스라엘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의 어떤 정권이 테이블로 나와서 네.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 사안을 좀 마무리 짓기를 원했는데 이란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격하지 않았던 그 핵심 표적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부시르 원전 주변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제는 뭐 이란의 어떤 그 생존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 거기에는 이제 담수화 시설까지 네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굴복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지를 보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이 지금 4월 2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던 거는 4월 1일인데 그 기준으로 어쨌든 2주 혹은 3주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월 중순을 넘어가는 4월 말 정도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길어봐야 한 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쟁 권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수행하는 이런 작전은 최대 2개월 그리고 철수작전까지를 고려해서 최대 3개월입니다. 네. 실제 군사작전은 어쨌든 4월 말에 끝장을 봐서 성과를 내고 전쟁 목표, 전략적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전쟁지휘부는 현재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란을 초토화시켜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최대 군사 압박을 병행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을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좀 발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증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증시가 사실 어제랑 오늘 종전 또는 휴전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시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급락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기다리는 뉴스는 굿뉴스였고요. 종전 휴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제 4월 말까지 뭐 2주, 3주 더 이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더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폭락을 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2, 3주 동안 타격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언제 확실하게 저희가 끝나겠다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날짜라든가 타임라인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봤을 경우에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 계속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전이라든가 휴전을 얘기하다가 네. 플러스이 계속 늘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실망감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좀 더 증폭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뭐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심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좀 회복될 때도 외국인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렇게 그 섣불리 돈을 좀 넣기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단 기본적인 이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원유라는 어떤 그런 원유 수입의 어떤 그런 의존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주 어떤 그런 반도체 계속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이 중시에서 변동성이 계속 크게 되면 반도체는 괜찮다,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뭐 4월 말까지라도 이제 계속 될 경우에는 네.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지표들이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지금 갤런당 어떻게 보면 4달러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원유 가격이 기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세계 경제가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반도체는 괜찮을 거냐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불확실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잘 풀릴 거야. 어떤 경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가 잘 풀릴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네. 그 조금 내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올라버렸거든요. 네. 이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외국인 매도세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의 페드의 어떤 그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이런 전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페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럼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또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네.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외국 달러라든가 환율 관련해서 더 어떤 그런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까지 이제 겹쳐서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도 그렇고 계속 어떤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연설을 들어보면 휴전이나 종전은 아닌 것 같고 미군이 지금 지상병력이 속속 중동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병력들이 이제 뭐 상륙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18부간의 연설을 종합해 보면 네. 지상 작전은 배제한 걸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지상 작전의 승리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아마 미 중부 사령부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작전 환경의 변수들을 다 조합해서 정말 지상 작전을 했을 경우 그것이 하르그 섬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농축 우라늄이 저장되어 있는 여타 은닉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중 강습 작전과 또 여타 도서에 대한 섬에 대한 강제 진입 작전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시뮬레이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망하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인명 피해와 부수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중부사령관이나 댄케이 미 합참의장은 그런 결과치를 놓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상작전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공중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주요 표적들을 전략 표적들을 무력화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담화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겼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대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의식하면서 발언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미 국내의 소비자 유가를 좀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 세대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이제 유가도 안정되고 주가도 안정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50번이 넘는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안정시키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상작전 옵션은 저는 배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 권한법에 따라서 사실상 4월 말까지 이 전쟁을 어떤 형식으로든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지금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규모로 기존 4만 5천 명과 해병 원정대라든지 또 82 공수사단이 지금 중동으로 직결을 해서 5만 명이 넘는 미군의 전력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최대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전투력 그리고 GCC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신뢰 차원에서 이런 전력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동 사태에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많이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뭐 참수 작전에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거절을 했죠. 근데 사실
참수작전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참수작전에 대해서 동맹국들의 사전에 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작전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시작할 때 군하고만 말씀하신 거죠? 네, 네네네. 참수작전은 사실 이스라엘 군하고만 그 계획을 공유했고 핵심적인 표적들에 대해서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참수작전을 동맹국에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 혼자 혹은 이스라엘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안보공공재를 미국의 동맹국들에 제공해왔던 거에 비춰볼 때 지금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 해상 연합 작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근데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런 네. 화두를 던졌을 때 당장 즉각적으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 실망스럽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담화에서는 또 참여를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뒤끝 보복 조치까지도 사실상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이 사안이 일단락되고 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 작전에 좀 참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지금 압박이 계속 지금 동맹국들에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뒤끝을 보인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앞세워서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한 건데 앞으로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압박 조치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권영희 기자의 기사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활절 행사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뼈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타겟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들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똑같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북핵 위협을 뜻하는 핵무력까지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2만 8천여 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미국의 기여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넘어 한국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불만을 공개 토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공동 방위 가담을 압박하면서 향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역대급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방식입니다. 파병 거부를 빌미로 방위비뿐 아니라 무역 규제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로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동맹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자, 한국이 도움 안 됐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어떻게 보면 서운함과 함께 말을 했는데 그럼 대체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파병을 하라는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파병을 하겠다. 다국적 해상연합작전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선언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핵심 동맹이 그런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되면 또 미국의 다른 동맹들도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거고 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또 동참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이란 협상에서도 유리한 어떤 유치를 점할 수가 있고 사실 이 전쟁 장대한 분노작전에 일각에서
작전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전쟁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죠. 역시 호르무즈라고 하는 경제안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사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집요하게 동맹들을 압박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주한미군 숫자를 4만 5천 명 네. 이렇게 잘못 언급을 했는데 계속 잘못 말하고 우리 이제 미국의 국방수권법 안에서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입니다. 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건 아마 주일미군 숫자하고 일부 조금 혼돈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어쨌든 핵심 린치핀이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서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저런 요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사안이 장대한 분노 작전의 이란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뭐 일시 휴전이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것처럼 종전이든 마무리되더라도 그 여파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동맹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다국적 연합해상 작전에 대한 동참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뒤끝 보복 조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정상입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성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asier than I thought. Then I call up France, Macron, whose wife treats him extremely badly, and he's still recovering from the right to the job. Would love to have some help. If you could you please send ships immediately? No. We cannot do that, Donald. We can do that after the war is won. They said, no, I don't need after the war is won, Emmanuel. Many of them said, we'll be there after the war is completed. And so I learned about NATO. NATO won't be there if we ever have the big one. 자, 마크롱 대통령이 뭐 아내에게 학대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걸 포함해서 나토의 진짜 실망감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나토 탈퇴가 진짜 선택지에 들어 있긴 합니까? 미국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는 탈퇴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미 의회의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서운한 감정의 정도, 그의 감정 정도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나토의 공간이 되겠죠. 네. 미국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네. 군사 개입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타 현재 진행형인 위협과 미래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유럽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라. 미국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울 효과처럼 이렇게 동맹에 대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관세를 갑자기 높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미국의 재정 상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어떤 그런 비용을 썼습니다. 그죠? 거의 10조가 넘는 거의 돈을 쓰고 있고 또 완전히 전쟁이 끝난 후에 또 얼마만큼 또 정산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확실하게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재정적 비용을 관련해서 뭐 전쟁에 참여하는 뭐 아랍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동맹국한테 당연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방위비라든가 뭐 관세의 어떤 그런 미국과 계속 직격탄을 맞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맹들한테 당연히 제가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특히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을 좀 더 부여되지 않을까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설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잘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이거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일단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도 이번 연설에서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뭐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통행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 가격이 인상된다 하게 되면 그 운송비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통행세를 내게 되면 뭐 그거 어떻게 봤을 때는 그게 원유 가격이 인하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유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2, 3주가 전쟁이 끝나고 뭐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뭐 네. 유가도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이 어떤 그런 진정 기미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네.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협약이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런 원유의 불안정성 원유 가격 관련해서는 뭐 어떤 그런 확실한 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이관왕으로 K컬처의 새로운 역사를 쓴 K-팝 데모넌터스의 주역들이 다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작 초기 단계인 캐대헌의 속편 역시 핵심은 한국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편보다 더 크고 볼거리도 많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단체 기자간담회를 연 K-팝 데모넌터스 제작진. 손에는 오스카 트로피가 반짝입니다. 한국계 이민자로서 느낀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우들, 감독님들 모든 분들이 다 나이스택 듣고 응원하는 거 보고 그 한국 가사도 있잖아요. 영원하게 해줄 수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때 눈물도 나오고. 삽입곡 작업에 참여한 K-팝 프로듀서들은 즉석에서 트로피를 가져갈 주인공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작업실이라는 걸로 합시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건 역시 얼마 전 제작이 공식화된 캐대헌의 속편. 제작진은 내용을 극비에 붙이면서도 1편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에 한국다움이 녹아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authenticity is, the Koreanness is the soul of the movie on every level, from the girls' characters to the music to the mythology. So that combination of really grounding it in the culture but also breaking rules everywhere, I think we'll try to do that. And 한층 규모를 키운 속편이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지에 따라 삽입곡들의 색채도 정해지겠지만 다양한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만큼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좀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그런 스타일이고 해서 세계에 더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헤비메탈은 K-팝의 그 루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울러 헌트릭스가 월드 투어를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이제는 아직 잘 모른다면서도 현실화하면 멋질 거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봤더니 좀 낯설긴 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시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 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재벌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무도회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 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구매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 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 9조 5천억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 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반세기 넘게 멈춰섰던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ooster ignition and lift off. The crew of Artemis 2 now bound for the moon. Humanity's next great voyage begins. 높이 98m. 거대한 로켓에서 수증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운반 로켓 SLS가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를 태운 우주선이 다시 달로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 비행에는 사령관 리드 와이즈만을 포함해 달로 향한 최초의 여성 크리스티나 쿠크 등 4명이 탑승했습니다. 오리온은 먼저 지구 궤도를 돌며 기체 성능을 점검한 뒤 달의 중력을 이용해 달로 다가갑니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달의 뒷면을 눈으로 직접 관찰합니다. 특히 지구에서
37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심우주까지 진입하며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와 통신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It will be traveling further than any manned rocket has ever flown and will very substantially pass the moon, go around it and come back home from a distance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It's amazing. 이번 임무에 성공하면 인류는 내후년 아르테미스 3호를 타고 달 남극에 발을 내딛습니다. 달의 상주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루나노믹스, 달 경제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이후의 여정은 열흘, 비행 거리는 110만 킬로미터.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일쯤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으로 귀환합니다. YTN 원석입니다.